안녕하세요. 정마현갑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 두 번째인데 초보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잘못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우한 폐렴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다들. 엄청 꼭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에서도 엄청나게 안 좋은 게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으로 고통받으시고 제가 대머리라서 모자를 좀 쓰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김대중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왜 그런지 한번 좀 거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탈북자들이 35,000명을 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그중엔 굉장히 북한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에서 종사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은 철저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좀 고위층이 아니고서는 북한 내부 사정을 제대로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 주민분들이야 진짜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전쟁이니까 뭐 그냥 생존이 급급하니까 정치에 신경 쓸 여력이 없으시겠죠. 근데 고위급 탈북자들이 지금 여기 와서 증언하신 내용이 엄청 충격적인 게 좀 많습니다. 충격적이고 역사를 제대로 이제 공부한 입장에서 상당히 알려져야 돼. 널리 알려야 할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북한은 90년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김일성이 94년도에 죽고 그 이후부터 굉장히, 원래 그 전부터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 국가가 이제 주민들한테 배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김정일 정권이 그 당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죠. 고난의 행군. 근데 정말로 100만 이상이 기본적으로 굶어 죽었고, 황장엽 이라는 주체사상 창시자가, 그분이 이제 탈북하실 만큼 상당히 북한 체제 내외적으로 그 당시 위기였다. 고난의 행군 시기 전후로 해서. 그래서 이 고난의 행군기에 김정일 정권이 그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말 그대로 요란을 떱니다. 노동신문 이제 북한 김정일 정권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김정일 정권이지만 북한 김정일 정권에 굉장한 이면의 진실을 드러내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신문 자체가. 거기서 고난행군도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었냐면, 지금 총포 없는 전쟁이다. 김정일이가 노동신문에서요 주장하기를, 지금 총포 없는 전쟁이다.
미 제국주의가 압살하려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총 뽑는 전쟁.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네가 죽는 사생결단의 전망의 대결전이다. 그래서 아주 그냥 김정일 정권의 자기 인민들에 대한, 자기 주민들에 대한, 자기 국민들에 대한 엄청난 착취를 정당화했었죠.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하여튼 북한 사정이 심각하다는 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됐지만, 황장엽 탈북으로 해서 굉장히 세간이 좀 알려지게 됐죠. 황장엽 원래 김일성대 총장이셨죠. 그리고 노동당에서 국제관계를 맡으셨던 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위상이 정신적으로 높습니다. 북한 체제 자체 내에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서 증언한 이제 100만 이상 굶어 죽었다. 그러니까는 고위급 탈북자들 지금 여기 와서 하시는 말씀이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300만이. 말이 300만이지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겠나. 사람이 진짜 아사로 죽는 건 진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저는 배는 굶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체감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굶주리게 되면 질병도 만연해지고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발전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재난이거든요. 지금 무한폐렴 사태보다 더한. 근데 그 고위급 탈북자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강남 좌파들이 중추해서 지금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데 많은 위기가 지금 가시지 않고 있죠. 강남 좌파들의 그 위선을 격파하고 좀 더 대한민국을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북한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고위급 탈북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90년대 말에 이미 김정일 정권은 망했다. 군대에서도 굶어 죽어가니까, 영실군이라 그래가지고 키도 안 자라고 영양상태 부족하니까 북한 군인들이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근데 97년도에 우리가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때 김대중 정권이 대통령 대선에서 이겼는데, 하여튼 90년도 말에 김정일은 거의 김정일 정권을 체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고위급 탈북자들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식량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려면 달러가 있어야죠. 근데 김정일 개인금고도 바닥났고 엄청나게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어려운 때인데, 그때 북한이 심화조 사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북한 주민들 진짜 골수에 사무치는 그런 원망들을 김정일이가 내부 사건을 조작해서 평양의 용성이라는 구역에서 옛날 간첩 사건을 조작한 거죠. 한국전쟁 때 평양 용성에서 첩자들을
조직해가지고 막 이제 전복시키려고 했다. 북한 정권을 나중에. 그래가지고 주민등록문건을 요해해야 된다. 각자가 그 한국전쟁 시기 동안 뭘 했는지 초침 단위로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북한의 사회 안전성인가 그 조직에 전주민을 검열해요. 거의 고위층들부터. 이거는 그냥 자기가 면피하는 거죠. 김정일 책임대 지 책임을 지가 모면하기 위해서 애꿎은 사람들 역모로 몰아서 죽이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평양 농업비서였던 그 당시 97년도에 농업정책이 실패해서 서관이 농업당당 비서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인 거죠. 총살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살아있는 서관이 농업담당 비서를 너 때문에 식량단 이렇게 약화돼서 막 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심화조 사건을 일으키는데 문제 핵심은 그거예요. 각 사람들이 6.25 전쟁 때 뭐 했나 북한 고위층 내에서 사람들이 좀에도 공백이 있으면 간첩으로 막 몰고 막 잡아가고 고문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 사건 중에서 한 2만 명의 북한 중추 탈북자들이 아니 탈북자가 아니라 고위층들이 이제 숙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북한 체제가 어려웠었다고 아주 힘들었었다고. 그런 이구동성으로 탈북자 층들은 고위층 탈북자분들은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구동성으로. 그래가지고 또 군부가 동요하고 전방군단이 이제 북한 최전방에는 4, 2, 5, 1이 있거든요. 동해안부터 시작해가지고 4, 2, 5, 1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이런 뜻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군 편제가 돼 있는데 그쪽 군인들도 상당히 동요했다고 그럽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 거의 빈사 상태이고 다 죽어가던 김정일 정권인데 역설적으로 김대중 정권이 햇볕 정책이라는 걸 시행하면서 살인마 김정일이가 아주 기사행에 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고 고위층 탈북자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북한은 건너간 게 5억 불이죠. 밝혀진 게 재판을 통해서. DJ 정권이 한 국정원 행랑인가요? 행랑으로 5억 불을 보냈다고 북한으로 정상회담의 대가로요. 그다음 물자 지원도 하고 또 정치적 지원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 붐을 이용해서 김정일의 체면이 엄청 입지가 넓어졌습니다. 그게 김정일 얼굴도 못 뜨고 다녔거든요. 그 전까지는 지는 맛있는 거 다 처먹고 일반 주민들은 굶어 죽어갔는데 300만이나 굶어 죽었는데 지가 무슨 지도자 자격이 있습니까 솔직히? 근데 달러가 지급되고 지 호주머니에 돈이 오고 현금이 오고 DJ 정권이 뭐 정치적 지원도 하니까 뭐 식견이 있는 지도자다. 김정일이가 뭐 통일의 붐을 이용해서 아주 김정일 입지가 아주 상승해서 지금까지도 제 아들까지 헤쳐먹는 이런 비정상적인 독재 정권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냐?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DJ 정권이 소수파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대외적으로 자기 입지를 높이려고요. 대외적인 어떤 이벤트를 해서 국내 정치권은 자기 입지를 높이려고, 또 노벨 평화상이랑 진짜 그거 타려고. 이 노벨 평화상이 이게 올바른 상입니까? 독재 정권하고 야합해가지고 잠깐 쉬어버린가지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왔나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없어졌습니까? 북한 정치범수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십만 명을 죽인 그 살인마 독재자랑 악수하고 뭐 밥 먹고 그 이벤트 조금 버려가지고 평화 왔다고 선전하면 그게 올바른 행위입니까? 노벨 평화상 그거 타면 뭐합니까? 노벨 평화. 저 그래서 노벨 평화상이 부끄러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노벨 평화상이. 저는 좀 인생을 실패했지만 노벨 평화상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DJ가 받은 노벨 평화상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 300만 명이 아사하고 북한 정치문수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을, 그런 부도덕한 김정일 정권을 지원한 대가로 받은 노벨 평화상이란 건 정말 부끄러운 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사회생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한 게 뭐예요? 시청권 강화하는 거랑 핵개발 해가지고 자기 주민들 쥐어짜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대외적 위기를 조성해서 대내적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자기 주민들에게. 평생 잘 처먹고 잘 살다 아주 편안하게 갔는데, 만약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이 없었다면 김정일은 루마니아 총통 차우세스쿠처럼 비참한 최후를 100%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북한 역사의 올바른 경로였다고 저는 봅니다. DJ 정권의, 김대중 정권이 햇볕 정책이야말로 참 민족사적으로 반역적인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김대중 정권은 태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태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IMF란 위기 상황이다. 또 그 당시에 신한국당이 분열했었고, 원래는 DJ 정권이 탄생할 수가 없었는데, 참 이해창 씨가 그 당시 후보였는데, 신한국당 후보였는데, 참 질 수 없는 선거를 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해창 해고록 읽어보셨습니까? 자기 자랑만 써놨더라고요. 자기 자랑만 써놨더라고요. 반성이 없어요. 참 그런 회고록 처음 봤습니다. 또 97 대선에서 DJ가 참 힘들었는데, DJ P도 그렇습니다. 내각제란 것도 말이 안 돼요. 그건 야합이지. 그리고
내각제 약속을 지켰습니까? 대국민 약속인데 뭐 정권만 잡으면 된다 이거라고 생각하는지 DJ는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구칠 대선에서 제대로 된 우파 정권이 탄생했다면 북한 김정일은 완전히 몰락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칠 대선 이제 지나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선이었는데 그 당시 이해창 신앙당 후보가 가장 이제 실패한 원인은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이기주의. 권력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그래요. 남하고 나누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 대선 경선을 끝나고도 포용하지 못하는 거죠. 뭐 민주개건 그 개파건 자기 혼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하고 당권도 다 장악하려고. 그게 이해창 후보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대선 경선이 끝나면 경선에서 같이 맞붙었던 후보들은 이제 경쟁자가 아니죠. 자기가 포용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이해창 개인의 성격, 이해창이 플랜이 있었겠죠. 개인의 성격도 진짜 이기적이지만 진짜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자이지만 또 나름대로 정치적 플랜이 있었나 봅니다. 그 당시.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병역 문제. 이해창 씨 회고록에선 자기 두 아들이 떳떳하게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법 기준에 의해서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회고록에서. 설령 그게 형식적 법 기준에 아무 하자가 없다 그래도 어떻게 많은 서민들을 공감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일반 서민들 입장에 고위층이니까 당연히 군대도 편하게 편하게 면제하지 않았겠느냐. 설령 지도자로서 그게